자, 이제 또 뉴턴의 운동 법칙 교과서 18쪽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을 대충 훑어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벡터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힘의 합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자 힘, 지난번에 합력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순수한 한글로는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합력이라고 하고요. 자,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합니다. 그 합한 힘이 진짜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힘, 알자 힘. 자, 그 다음 힘을 합성할 때는 합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벡터 합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합력이 더욱 커져요. F1과 F2의 합이 바로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반대에서 밀었어요. 반대로 여기 이쪽을 보세요. 그러면은 F1은 오른쪽 방향, F2는 왼쪽 방향. 그러면은 자,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F1과 F2의 차가 되겠죠. F1 그다음에 F2는 왜 마이너스가 되냐? 방향이 반대이니까 마이너스로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합력을 구합니다. 합성 힘, 합성된 힘, 합력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8쪽은 끝난 것 같고 19쪽으로 가서 관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관성. 관성은 어떤 성질이에요. 성질. 관성은 어떤 성질이냐면은 그대로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그대로 그렇게. 자,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그대로 그렇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정지해 있어. 그러면 계속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에요. 어쩔 때 그런가는 뉴턴의 운동제 1법칙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관성은 어떤 성질이냐면 그대로 그렇게 해요. 자, 항상 그 늦잠을 자는 친구, 게으른 친구는 그대로 게을러 자요. 그대로 그렇게 계속 늦잠 자요. 가만히 놔두면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성이에요. 사람한테도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그 녀석의 본성이 그래. 본성이 나쁜 놈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는 관성이란 말로 영어 단어로는 inertia라고 해요. inertia. I-N-T-E-R-T-I-A. inertia. 자, 여러분들 학습지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관성은 누가 알아냈냐면은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썼거든요. 갈릴레이.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녀석이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이 없다면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걸 관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마찰이 있잖아요. 공이 굴러가다 멈추잖아요. 언젠가는. 그런데 왜 멈추냐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주 공간에 가서 꽁을 차버리면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공간에서는 그대로 등속 운동 하겠죠. 그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란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합력이 0이면 그런 뜻이에요. 알자 힘이 0이면 관성을 유지하더라. 이게. 관성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보면 학습지에도 나와 있어요. 시그마 F가 0이면 관성을 유지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 이게 관성의 법칙,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환 학습 모형이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거 잊어먹었으니까 올해 또 수업 시간에 하고 올해 한 것도 내년에 하고 이런 것이 순환 학습 모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다가 하나만 더 플러스해요. 이 바쁜 세상에 왜 이런 모델을
왜냐면은 모르면은요, 인터넷을 찾아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관성. 작년에 배웠는데 몰라. 그러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책이 짜여져야 되는데 계속 책이 작년 거 나오고 또 내년에 고3 올라가면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또 나오고 이래요. 대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 거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 합력이 0이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예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물체를 한번 보세요. 정지해 있죠. 그것은 합력이 0이에요. 왜냐면은 중력이 잡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의 힘은 뭘까요? 그 책상 위에 그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알자 힘인데 알자 힘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직항력하고 중력이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거든요. 그래서 정지해 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걸 보면 뭐 쓸데없이 이건 뭐 저기 수능에 나오지도 않아요. 정지관성, 운동관성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세하게도 해놨어요. 중학교 책 모양. 자,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진대요. 네, 정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화장지가 정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정지관성이라고 하고요. 이불을 털면 먼지가 이불과 분리된대요. 자, 이불을 털 때 막대기로 또는 여러분들은 뭐 분필 지우개 털 때도 막대기로 이렇게 탕탕탕 때리잖아요. 그러면 막대기가 이불을 때리면은 그 맞은 이불은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위에 있던 먼지는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그대로 있으려고, 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지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정지관성.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게 나올까요? 과연?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관성, 뛰어가던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 네,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죠. 박지성이 달려가면은 이영표가 슬라이딩해서 태클을 해버려요. 그러면 넘어지겠죠. 왜? 박지성이 계속 가려고 하는 운동관성 때문에. 그래서 처음 운동 상태가 뛰어가던 사람이야. 속도 부위가 있어. 그러면 그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게 관성이다. 이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더니 넘어지더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관성의 크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운동의 제1, 2, 3법칙을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뉴턴의 제1법칙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단원이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우는 단원이잖아요. 뉴턴이라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관성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는 그래. 왜? 이거 자기 작품이 아니야. 저작권법에 걸리게 생겼어.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뭐라고 바꾸느냐 하면은 매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질량,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잖아요. 여러분들 성질이 우리 물리에서 보면 성질이 아주 나빠. 그러면 성질이 나쁘면은 1인지 2인지 3인지 얼마만큼 나빠 이렇게 숫자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은. 그래서 이것을 숫자화 하려면은, 그러니까 물리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숫자화를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었던 거야. 물리량은 숫자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지난번에 교수님 설명 들었죠. 자, 그래서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의 법칙 해가지고 질량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학 입시 뭐 1년밖에 안 남았죠. 한 1년 6개월 남았나? 자, 면접을 할 때 학생 질량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성의 크기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지해 있던 자전거보다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관성이 커요.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자전거는 질량이 작아요. 자, 질량이 작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질량이 커요. 그래서 이쪽의 질량보다 훨씬 커요. 질량이. 자, 그래서 이쪽은 관성이 커요. 관성이 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관성을 깨려면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운동호 제2법칙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운동호 제2법칙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거 좀 그만 나왔으면 쓰겠어요. 이거 중학생들도 풀어요. 고등학생들만 푸는 문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계속 가려고 하니까 출발할 때, 계속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발할 때는 손잡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근데 가다가 어떤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멈출 때는 계속 가려고 하죠. 앞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게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다. 가려고 하고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늦잠 자는 친구, 게으른 친구 계속 게으르고 싶어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게으름을 유지할 겁니다. 자, 그럼 그 게으름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격을 없애려면 외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외부에서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질량과 가속도, 그 다음에 힘과 가속도예요. 그러면은 질량과 힘, 가속도 가지고 F는 equal ma라고 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험이 아닌 이론적인 방법은 미분적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분적분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질량, 가속도, 힘, 이 세 녀석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삼각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남학생인 경우는 여학생 둘을 양다리에 걸쳐서 사귄다고 생각해보고, 여학생인 경우 수업을 듣는 여학생인 경우는 남학생 2명을 양다리에 걸쳐서 사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삼각관계잖아요. 힘하고 질량하고 가속도가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하나가 변하면 두 개가 동시에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하고 삼각관계일 때는 한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질량하고 가속도하고 힘은 삼각관계야. 아주 복잡해, 이 녀석들이. 그래서 주인공은 가속도예요. 주인공은 가속도인데, 세 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양다리에 걸쳤는데 남자 한 명에 여자 2명이 동시에 만나거나 동시에 한 자리에서 잘못 약속을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자, 제 친구가, 선생님 친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양다리에 걸치고 있다가 약속 장소를 한 곳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한 곳에 정했는데 그 두 여자가 한 커피숍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해도 뻔하죠. 아주 위험하죠.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가속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여지껏 가속도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 가속도하고 질량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럴 때는 힘은 일정해야 돼요. 힘은 없는 것처럼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인 통제라고 공부를 했어요. 통제 변인. 힘이 변인 통제 또는 통제 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량을 쭉 증가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은 가속도가 주인공, 질량이 손님이에요.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볼 거예요. 먼저 질량이 m일 때 힘은 똑같이 F를 줬어요. 그래서 0.2초 간격으로 이 운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뭐예요? 위치를 전부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3, 12, 27, 48 나왔어요. 자, 센티미터죠. 그래서 이제 그 0.2초 동안 순전히 이동한 거리가 3cm. 그다음에 0.2초 동안 이동한 순전히 그때 이동한 거리가 9c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 15. 자, 그러면 0.2초 동안 3cm 갔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15cm per second. 그 다음 두 번째는 0.2초 동안 9cm 갔어요. 그러면 45cm per second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속력 변화가 바로 뭐냐, 여기에 45가 나중 속도, 처음 속도가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을 다 적으면 30. 자, 75에서 45를 빼요. 30. 105에서 75를 빼요. 또 30 이렇게 나오죠. 속력 변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질량이 m일 때요. 그러면 이제 질량이 2m일 때 어떻게 되는 거 보겠습니다.
힘은 똑같이 F예요. 자, 질량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가속도 값이 줄어들어야 돼요. 아까보다. 자, 봅시다. 0, 1.5, 6, 13.5, 24 이렇게 됐네요. 자, 이동거리 보니까 1.5, 4.5, 7.5 아까보다는 훨씬 이동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속력도 줄어들었네요. 자, 속력 변화는 22.5에서 7.5를 빼니까 15가 됐어요. 아까는 30이었었는데. 자, 질량을 2M으로 한 바람에 그랬어요. 그럼 질량을 이제 3M으로 할까요? 질량을 3M으로 했어요. 오른쪽 위에 깜빡거리죠? 힘의 크기는 그대로 F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속도가 더 작게 나올 것 아닌가 싶어요. 자, 똑같이 시간 간격은 0.2초 간격으로 했고요. 그때마다 위치를 쟀어요. 이걸 기록 테이프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이동거리가 1, 3, 5, 7 띄엄띄엄 나왔네요. 0.2초 동안 1이면 5cm/s, 0.2초 동안 3 그러면은 15cm/s, 0.2초 동안 5 그러니까 25cm/s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게 5가 처음 속도, 15가 나중 속도 이렇게 되겠죠. 15가 처음 속도면 25가 나중 속도 이렇게. 시간 간격은 0.2초 이렇게 했더니 1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까지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처음에 질량이 M일 때는 가속도가 30, 질량이 2M일 때는 15, 질량이 3M일 때는 10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M일 때는 기울기가 컸어요. 2M일 때는 기울기가 작았어요. 질량이 2배일 때, 질량이 3배일 때는 기울기가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가속도하고 질량은 어떤 관계냐? 가속도하고 질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M일 때 가장 컸어요. M일 때. 자, 기울기가 가속도죠. 2M일 때가 중간, 3M일 때가 3분의 1A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반비례 곡선이 나와요. 반비례 곡선. 이게 이제 가속도를 Y축에 적고 질량을 X축에 적었죠. 자, 이건 뭐냐면은 X축에 적는 질량을 독립변수라고 해요. 이제 금방 질량을 변화시켰거든요. M, 2M, 3M으로. 그 결과 가속도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봤거든요. 가속도는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질량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변화시킨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독립변수인 것은 X축에다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변화시켰더니 변했던 게 뭐냐면은 덩달아서 가속도가 변했어요. 이렇게 Y축에다가 가속도를 넣었는데 이걸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종속변수.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이 변해서 가속도가 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은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A였는데 2분의 1 A, 3분의 1 A로 변했던 것은 순전히 원인이 뭐가 있었냐면 질량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종속 변수를 Y축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속도가 주인공이에요. 힘하고 가속도는 어떤 관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과 가속도 공부하겠습니다. 아까는 질량을 변화시켰는데 이제는 힘 F, 2F, 3F 이렇게 될 거예요. 대신 질량은 M으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통제 변인 통제라고 그러죠. 그 질량이 변인 통제고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은 힘의 크기를 계속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힘이 F일 때 시간은 역시 0.2초 간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그 기록 테이프에 있는 위치를 보니까 1cm, 4cm, 9cm, 16c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은 순전히 그 0.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1, 3, 5, 7 이렇게 나왔네요. 자, 속력이 5, 15, 25, 35. 자, 속력 변화는 10이 나왔어요. 힘의 크기가 F일 때 가속도가 10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힘이 2배라고 지금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똑같이 0.2초 간격으로 하고요.
자, 그때 위치를 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많이 늘어났네요. 이동거리를 보니까 0.2초 동안에 2, 그 다음 0.2초 동안에 6, 그 다음 0.2초 동안에 10, 그 다음 0.2초 동안에 14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0.2초 동안에 2 하면은 얼마예요? 10cm/s. 그 다음에 0.2초 동안에 6, 그러면은 0.2분의 6, 30cm/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요. 그러면은 똑같이 20, 20, 20이 나오죠. 속력 변화가. 아까는 10이었었는데 지금은 20으로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힘의 크기를 3으로 늘리겠어요. 자, 똑같은 실험인데 힘의 크기를 3F로, 질량은 그대로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을까요? 똑같이 시간은 0.2초 간격입니다. 그랬더니 위치가 점점 더 늘어났어요. 자, 이동거리가 3, 9, 15, 21 이렇게 늘어났어요. 0.2초 간격당. 그러면 속력을 그때 당시에 구해보면 15, 45, 75, 105. 속력 변화는 얼마씩 일어났어요? 30으로 일어났어요. 아까 힘이 F일 때는 10, 힘이 2F일 때는 20, 힘이 3F일 때는 30. 그래서 가속도가, 속력 변화인데 가속도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구나. 자, 그래서 이 표를 종합해서 이제 한꺼번에 한 화면에 놓고 보면, 자, 힘이 F일 때는 10, 2F일 때는 20, 3F일 때는 30이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F일 때 기울기가 작고 2F일 때, 3F일 때 이렇게.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였죠? 기울기가 가속도였거든요. 그러면 가속도, 힘이 F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작았어요. A였어요. 힘이 2F일 때는 가속도가 2A였어요. 네. 자, 힘이 3F일 때는 가속도가 3A였어요. 네. 가속도는 힘하고 비례하구나. 그래서 가속도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힘이에요. 자, 원인이 바로 독립변수예요. 인제금방 이 실험에서는 독립변수가 힘이었어요. 힘을 F, 2F, 3F로 변화시키면서 가속도를 조사를 했더니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2A, 3A로 쭉쭉 늘어났죠. 그러면 힘이 바로, 가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원인은 바로 뭐냐면 힘이었어요. 힘. 자, 그래서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가속도하고 힘하고 관계를 나타낸 게 바로 뭐냐? 힘과 가속도다라는 거예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가속도 법칙. 자, 그러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인제금방 했던 것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는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자,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쪽에 거기 결과 및 정리가 있겠죠. 네, 탐구에서. 자, 결과 및 정리 여기 화면 정지시키고 이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네, 탐구에서 3번은 그래프가 가속도와 힘, 가속도와 질량. 자, 이렇게 가속도와 힘은 비례한다.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화면을 정지시키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로 갈까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와 가속도,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각각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에서 주인공이 가속도인데 가속도하고 힘, 가속도하고 질량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은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일정하게 하고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사이 관계를 봤더니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기가 있고요.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라는데. 자, 그러면 이제 24쪽으로, 24쪽까지 지금 진도가 끝났습니다. 23쪽까지. 자, 24쪽을 펴시면 거기에 네모 박스에 맨 위에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법칙이란 말을 쓸 때는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예외가 하나도 없이 다 성립했다는 거예요, 법칙은. 자, 그런데 법칙이 성립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외에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법칙이 아니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A는 M분의 F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F는 이퀄 MA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을 말할게요. 자, A는 이퀄 M분의 F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운동의 제2법칙이 이 A는 이퀄 M분의 F예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은 아까 질량을 변화시켰더니 가속도가 변했어요. 힘을 변화시켰더니 가속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힘과 질량이에요. 힘하고 질량. 이렇게 원인을 오른쪽에 나타내고요. 왼쪽에, 이퀄 왼쪽에 나타나는 게 결과예요. 결과. 결과. 가속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래요. 힘하고 질량 때문에. 원인이 이거예요. 결과, 주인공이 가속도예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 원인끼리 모아놨어요. 오른쪽에는 원인끼리. 왼쪽은 결과만 나타냈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인과율이라고 불러요. 인과율.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물리 법칙은 인과율을 따라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예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항상 원인과 결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원인이 뭘까요? 노력. 그러죠. 그 다음에 DNA, 머리가 좋아서.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 결과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무조건 좋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원인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신이랄지 우리 조상님의 은덕이랄지 이렇게 우리가 실험할 수 없는 것으로 대상을 넣어버리는 거.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인과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F는 이퀄 M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F는 이퀄 MA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방정식인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F는 이퀄 MA를 운동의 제2법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가 같이 뒤섞여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여기는 원인만 있잖아요. A는 이퀄 N분의 F는. 오른쪽은 원인, 결과는 왼쪽. 그런데 여기 보면 수식이 원인하고 결과가 뒤섞여 있어. 뒤죽박죽이야.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몰라. 이건 우리 물리학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과학을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F는 이퀄 MA이고요. 가속도의 법칙, 운동의 제2법칙은 A는 이퀄 M분의 F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게 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수량. 정확한 수량을 예측할 수 있다. 예측 프리딕션이에요. 점쟁이는 그냥 뭐 쌀을 갖다가 확 집어 던졌더니 쌀 몇 개가 모여 있으니까 너는 운명이 이렇다 막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프리딕션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예측이라고 하는 말은 프리딕션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하고 공식을 만들어내고 복잡하게 사느냐? 앞을 내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프리딕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아무렇게나 점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물체가 앞으로 몇 초 후에 지구하고 충돌할 것이다. 지금 저기 멀리서 혜성이 오고 있다. 몇 년 후에 우리 지구 어느 쪽 부분하고 부딪힐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부분은 사람들은 이주해야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우리 물리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자연의 원리를, 숨은 원리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아주 유치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두 사람 A, B가 정지에 있는 질량 2000kg의 자동차를 동시에 밀었어요.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그랬어요. 자, 오른쪽으로 두 사람이 미는데 한 사람은 300N으로 밀고 한 사람은 400N으로 밀었어요. 합하니까 얼마예요? 700N이 오른쪽으로. 근데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600N이. 그러면 600N을 빼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해야 돼요? 100N.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100N의 힘이. 자, 가속도는 얼마일까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또 M분의 F죠. 이제 금방 배운 거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러면은 100N을 얼마로 나눠요? 2000kg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가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나와요. 0.5 미터 퍼 세컨 제곱. 아니 20분의 1인가? 20분의 1? 그러네. 20분의 1이면 얼마예요? 0.05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없어지면 20분의 1이니까 0.05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2분의 1일 때가 0.5니까 20분의 1일 때는 0.05 미터 퍼 세컨 제곱이에요. 네,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3번을 보시면 여기는 0.0으로 나왔네요. 자, 확인 3번을 보시면 질량이 2kg인 물체에 1N의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는 얼마냐?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아니고 가속도 A는 M분의 F로 풀어야 돼요. 여기는. 자, 0.5 미터 퍼 세컨 제곱 나왔습니다. M분의 F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자료실에 있는 문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자료실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운동의 제2법칙까지 마쳤고요. 다음은 자료실 문제부터 해서 자료실에 있는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됐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